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좀 간단히 체크를 하면 다우산업 마이너스 1.63%, 나스닥 마이너스 2.83%, 양지수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국채금리가 날뛸 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 금일 헝다그룹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뭐 여기서는 뭐 그럼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막 이 종목 저 종목 이것저것 사세요. 이런 시장에선 이런 걸 사야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심스럽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빠지면서 빠질 테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 생각이 아니라 이 하락장이 지나가고 조금 회복이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까를 생각을 해서 그런 종목을 신규 진입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 기회에 어떻게 평단을 조절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북주를 좀 주력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대북주들 입절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리딩에서 말씀드리기를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만든 그 대북주 수익금 가지고 다른 종목들 조금 부분 손절해서라도 현금 비중 최대한 늘려놓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폭락장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왜 기회가 될까요? 뭐 항상 그러잖아. 뭐 폭락은 기회다. 근데 폭락했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월요일, 금요일 어느 정도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60일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갭자리를 만들고 빠졌습니다. 자, 지수가 차라리 폭락할 거면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게 나아요. 0.7%씩 사거래일 빠지는 것보다 한 3% 하루 만에 빠지는 것, 특히 개파락으로. 이런 것들은 그 갭자리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보다는 이런 폭락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나스닥도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120일선 이탈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려면 60일선을 지켜주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도 일전에 코스피는 예전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전고점을 뚫을 거란 기대감보다는 운 좋아야 박스권이고 우하향 추세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하향 추세로 들어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수익을 볼 생각보다는 다시 나중에 찾아올 횡보 상승장을 대비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현금 비중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에서 교육을 해드릴 때 아래 갭자리 있다고요. 왠지 오늘 갈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어제도 그래서 이 자리까지 밀릴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코스닥이 밀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종목 뭐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 종목 아니겠어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여기까지 가는데 지가 무슨 수로 올라가겠어요? 물론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와, 미래에 이 종목이 진짜 잘 될 것 같아 라는 걸로 올라가기보다는 단발성 이슈, 뭐 순간적으로 뭐가 잘 됐대 우악 하고 올라간다던가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을 내가 먼저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 물려 있었는데 갑자기 내 종목이 이슈가 뜨는 게 아닌 이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 단발성 이슈에 따른 미끼 테마로 분류해서 그런 종목들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뭐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제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오늘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하면서 아랫갭 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꽉 찬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들 다 개파락 나올 거예요. 코스피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3130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130선 부근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3120, 3130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3130짜리를 이탈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피도 오늘 어저께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개파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들어진 지수 갭자리는 무조건 메꿔요. 무조건. 네, 보험 하나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수가 빠져도 안 불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갭자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빠지면, 과거에 최근에 어디에서 갭자리 만들었죠? 하락할 때 갭자리 만든 게 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있으려나? 코스닥도 딱히 없었네요. 상승 갭자리는 있어도 하락 갭자리는 없었군요.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면서 갭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계속 빠지면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갭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까지 평단가만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 종목 탈출할 수 있습니다. 뭐 천하의 개잡주 제외합니다. 뭐 재무 엄청 안 좋거나 여러분들이 저세상 꼭대기에서 산 종목들 아니고서야 오늘 개파락 나오는 종목들은 그 갭자리 메꿀 확률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가 아니라 한 90% 확률로 메꿀 거예요.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 갭자리를 노리는 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차트만 봐도 241선 위로 못 뚫고 계속, 그리고 어저께가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61선과 241선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 이 위로 밟고 올라가냐 마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 위로 밟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지수도 미끄러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어저께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잡아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도수치료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날 말씀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또 이 정도까지 미증시가 빠질지는 몰랐네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날 못 올라가고 밀렸어요. 근데 뭐다? 꽉 찬 음봉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가 시초에 막 2% 빠진 거예요. 막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메꾸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자리 보고 삼성전자 모아가도 되고, 사실 삼성전자 갭자리가 지금 완전히 다 메꾼 게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그럼 오늘까지 하면 세 개거든요. SK하이닉스, 자, 11만 원을 목표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몇 호가 안 남기고 밀렸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걱정될 게 별로 없긴 한데, 11만 원대 하나, 11만 5천 원대 갭자리가 하나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거의 꽉 찬 운동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지수 빠지면서 개파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 하이닉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삼성전자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갭자리를 용서하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지금 뉴스 보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어쩐다 해도 실적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갑자기 뭐 3분기 반도체 실적 안 나올까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뭐 불확실성, 성장이 불투명해졌다 라고 해도 흑자 계속 낼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사이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래 여기 9만원대 갭자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가 10만 500원이었어요. 그때부터 9만원, 그때 위로 10만 500원에서는 위로 11만원, 아래로 9만원, 똑같이 만원 차이였죠. 그래서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진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빠지는 거 보니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11만원 딱 찍고 11만 5천원 최종 목표가 보기 전에 물량 털어내고 다시 여기 와서 잡고 위에 먹는 게 베스트였겠지만, 뭐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도 오늘 아마 갭자리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켜보던 우량주 있으면 그런 거 폭풍 줍줍까지는 아니어도 폭풍 줍줍하기에는 아직 좀 일러. 대략적으로 줍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갭 떨어진 우량주. 그리고 어저께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글로도 했던 게,
이제 기업은행이라던가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 있죠.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막판에 올랐네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때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KB금융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순간적인 자금 대피처가 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KB금융도 중요한 자리 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얘네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도 상관없고 물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현금이 좀 있다. 나는 지금 뭔가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단타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들은 보통 한 2, 3개월 전부터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뭐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모으는 게 좋긴 하지만 한 3개월?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모아서 이제 배당 받을 때쯤, 배당락 걸릴 때쯤 되면 배당 보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거 시세 차익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 막말로 배당주에 물려도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단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내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일은 벌어졌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파랑파랑 할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내 것만 빠지면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다 슬프잖아. 오늘 제 계좌도 박살 나겠죠, 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패닉셀 그냥 놀라서 팔기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계단식 우하향이었다라고 하면 대응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개파락, 지수 개파락, 종목 개파락 많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멘탈 꽉 잡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은 그냥 주식창 보지 말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하십시오.